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척추 질환 중 하나인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증상, 또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박경우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한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허리 통증을 살다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텐데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 원장님,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 척추관 협착증, 특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노령의 인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일하는 자세라든지 운동, 특히 우리 이제 시골 농촌이라든지 뭐 이러는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아마 노동 시간이 전 세계 OECD에서 제일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일도 좀 줄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자세로 무엇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대표적인 허리 통증인 척추관 협착증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바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대표적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일단 아프면 왜 아픈지 우리가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원장님, 허리가 아픈 원인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냥 흔히 엑스레이라든지 그다음에 MRI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기능을 알아보는 적외선 전실 체열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허리 근력 강화, 허리 근력 검사라든지 골밀도 측정기 이런 것 등이 바로 허리의 총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외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들입니다. 네, 보통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본다라는 게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정밀 검사, MRI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뭐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허리 근력 검사, 적외선 전신 체열 촬영들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좀 밝혀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순위 통계를 살펴보면은요. 60, 70대 인구 중에 허리 통증 환자가 67%가 그중에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척추관 협착증 구체적으로 원장님 어떤 증상들을 동반하나요?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바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통증도 있지만은 주로 다리에서 통증의 변화가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으면은 그냥 누워 있을 때는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막상 일어나 가지고 걸어 보면은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고 저리고 시리고 뭐 따갑고 그다음에 멍멍하고 발바닥에 뭘 씌워놓고 그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외래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천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스러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증상이 다양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영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이와 같이 이제 다리가 저리다가 당기면서 갑자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저리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주물러야지만 다시 걸어갈 수 있고 이러한 것도 협착증 그러한 기본 증상입니다. 오래 걸으면은 다리 허리 부위에서부터 다리로 점점 통증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주저앉거나 조금 저렇게 주물러 줘야지 다시 걸을 수 있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협착증의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넓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은데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가지고 신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불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척추관하고 그다음에 추간공하고 같이
막혀 있는 것을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정상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신경이 치관하는 이 구멍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게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 경우고 이 협착증이 되는 것은 관절이라든지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구멍이 점점 좋아집니다. 우리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메디가 툭 굵어져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관절이 두꺼워지고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져 갖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저절로 좁아집니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이렇게 우리가 모형이 아닌 실제를 보면은 이와 같이 정상의 경우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네. 굉장히 넓어가지고 신경이 헐렁헐렁하게 지나가는 걸 보이는데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에 들어가면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구멍도 주변에 인대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이 꽉 끼어 있는 좁아져 있는 모양을 보이고 또 추간공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좁아져 있는 거 이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입니다. 네, 일반 척추관만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추간공까지 같이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눈에 띄게 정말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상적인 척추에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바로 보이는 구멍들이 바로 요 구멍들입니다. 추간공이란 구멍인데 추간공이란 구멍이 아주 여유 있고 주변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점점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7, 80대의 말기의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추간공 구멍도 완전히 막혀가지고 신경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아주 막혀 있는 것이 MRI 소견에서 확실히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주름도 전혀 없던 것이 나이가 들어가서 점점 주름살이 늘어나듯이 이와 같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노화 현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악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보통은 뭐 연세가 많은 분들 이렇게 앓고 계시는데 예.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에서도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네. 이게 운동원 선수들은 말하자면은 그냥 병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서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충격을 많이 했다든지 또 심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조기에 한 40대만 돼도 벌써 협착증의 증상을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고령 환자에서 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발성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척추 메디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메디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메디에서 협착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고령이다 보니까 골다공증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많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참 수술로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유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 병을 앓기 때문에 허리 질환으로 허리 통증은 재발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등이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고령의 환자분들, 다발성의 척추관 협착증이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이런 뭐 시술을 받았을 때 재발도 되지 않아야겠고 앞으로 환자의 뭐 체력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척추관 협착증 중증으로 발전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기존에는 수술 방법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수술의 역사가 워낙 길다 보면 한 30년 이상 되니까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 한 70대 돼가지고 이 수술을 한 사람들이 너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술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수술로 이와 같이 추간공 확장술을 도입해가지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추간공 확장술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이 이제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것은 추간공을 넓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좁아진 추간공이라는 것은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두꺼워져 가지고 추간공을 좁게 만드는데 이와 같이 기구를 이용해서 추간공 인대를 우리가 결찰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제거해 가지고 추간공을 넓혀주는 이와 같이 추간공이 넓어지면은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냐면은 신경을 감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이 순환 작용이 잘 돼야지 염증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를 긁어내서 신경의 흐름과 혈류의 압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추간공 확장술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보통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이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 노화에 따라서 협착증이 심한 그러니까 추간공도 막혀 있고 척추관도 막혀 있는 그런 환자한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고 그다음에 다분절의 경우에도 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4군데 하는데 한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이 부부 마취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을 동반해 가지고 수술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환자한테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치료로 차도가 없는 기존의 방법으로서도 이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